잠깐, 이게 진짜야? 네, 맞습니다. 두 스님이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똑같은 해를 예언했어요. 언제? 2025년. 바로 올해요. 뭘 예언했는데?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데요? 같은 사람의 등장까지 예언했다는 거예요. 정말요? 어떤 사람인데요? 권력을 쫓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게 정말 신기한 점이에요.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진 인물의 등장을 두 스님이 모두 예언했거든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두 배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점에 서 있는 걸까요? 경제의 불안정, 심화되는 갈등, 예측할 수 없는 세계 정세.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기 바쁘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려워하는데도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하지만 과연 이 모든 혼란이 의미 없는 것일까요? 혹시 이 모든 것이 더 큰 변화를 위한 준비 과정은 아닐까요? 역사를 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반드시 옛 시대의 마지막 몸부림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도 혹시 그런 과정의 일부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빠르다고, 그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취업은 어렵고, 집 사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결혼과 출산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이런 현실 앞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 두 스님의 말은 속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흐름을 읽고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 흐름은 분명 하나의 지점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2025년입니다. 놀랍게도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명의 고승이 있었습니다. 허운 스님과 타너 스님. 이들은 모두 같은 해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두 분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는 점입니다. 한 분은 중국에서, 한 분은 한국에서, 한 분은 20세기 초반에, 한 분은 20세기 중반에 서로 만날 기회도 없었고 서로의 존재를 알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시기를 예언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먼저 타너 스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1922년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전을 외웠고 유교와 도교, 천문과 철학에 두루 능통한 학인이었습니다. 타너 스님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강점기, 해방, 한국전쟁, 분단, 정말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그는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흔들릴 때 그는 세상을 공부했고, 나라가 어려울 때 그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타너 스님은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역사를 연구했고, 천문학을 공부했으며 주역에도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특히 그의 예언 능력은 당시에도 유명했습니다. 6.25 전쟁을 예언했고, 베트남 전쟁도 예견했습니다. 일본의 자연재해들도 미리 말했죠. 그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언이 바로 2025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점쟁이도 아니었고 예언가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의 길은 어디로 향하는가? 그가 남긴 답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분명한 시점이 나옵니다. 바로 2025년입니다. 타너 스님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800년 만에 대운을 맞이할 것이다. 그 시점은
1953년 이후 72년이 지난 해이다. 여기서 잠깐 800년 만의 대운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800년 전이면 고려 말기입니다. 그때는 몽골 침입으로 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계속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조선 후기의 쇠퇴, 일제강점기, 분단과 전쟁,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고난이 끝나고 800년 만에 진짜 좋은 시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 강국으로까지 떠올랐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과연 누가 예상했을까요? 1953년은 한국 전쟁이 멈춘 해입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된 해죠. 분단이 고착화된 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72년이 지나면 2025년이 됩니다. 그런데 타너스님은 한 가지를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대운이 오기 전에 반드시 큰 어둠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어둠은 갑자기 온다. 하지만 100일, 길어야 석 달을 넘기지 않는다. 그 시기는 고요하게 시작되며 눈에 보이지 않게 퍼지다가 결국 모두가 느낄 만큼의 무게로 덮쳐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타너스님이 말한 100일간의 어둠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나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분열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심각하죠. 이것이 혹시 타너스님이 말한 그 어둠의 시작은 아닐까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작된 혼란이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 어둠은 물리적 전쟁일 수도 있고, 경제의 붕괴일 수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 퍼지는 분열과 혼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타너스님은 이 어둠이 지나면 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 권력을 쫓지 않고 대의를 쫓는 자이다. 사람들이 다툴 때 침묵하며 사람들이 절망할 때 나아가는 자이다. 타너스님은 그 인물을 권능의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 즉 천명을 받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열 인물이며 한반도의 전환점을 이끌 이름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100일간의 어둠이 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지도자의 특징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권력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모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통일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그리고 그 통일은 세계 질서를 바꾼다. 경제, 산업, 문화, 정신 모든 중심이 한반도로 향할 것이다. 타너스님의 예언을 보면 단순히 한국의 미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K-팝, K-드라마, K-뷰티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그 전조가 아닐까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K 콘텐츠는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의 반도체 기술, IT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 LG, SK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베트남 전쟁, 일본의 재난, 한국 내부의 갈등. 그는 일찍이 그것들을 언급했고 맞춰왔습니다. 이제 그의 말처럼 2025년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해는 대한민국의 흐름이 바뀌는 해다. 이제 또 다른 예언자 허운 스님의 기록을 살펴봅시다. 그 역시 2025년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의 순간이 거대한 혼란 이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허운 스님은 타너 스님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격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청나라 말기의 혼란, 중화민국의 몰락, 국공내전과 공산정권 수입까지 중국 현대사의 모든 격변을 겪었습니다. 1840년에 태어나 1959년에 세상을 떠난 허운 스님. 그의 119년 생애는 그야말로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청나라가 서구 열강에게 무릎 꿇는 것을 보았고 중화민국이 세워지는 것도 보았으며 공산정권이 들어서는 것까지 모두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분이 서로 만날 기회도 없었고 서로의 존재를 알 기회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시기를 예언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허운 스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티베트와 네팔,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고전과 경전을 직접 접하고 수십 년간의 수행을 거쳐 돌아왔습니다. 그의 수행 과정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맥을 넘나들며 각지의 고승들을 만났고 깊은 명상 수행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신비한 기운과 기적 같은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이런 긴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험난한 산길을 넘나들며 진리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예언입니다. 그 예언 중 하나는 그가 직접 쓴 책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참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은 한동안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허운 스님이 세상을 떠난 후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2016년 중국의 한 사찰 문서보관소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 책을 발견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적힌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다녀온 사람이 쓴 것 같았다고 해요. 그만큼 정확하고 구체적이었던 겁니다. 그 속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서 속 핵심 시점은 다시 한번 2025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하늘을 뚫고 솟아오르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다. 이후 동쪽의 조선은 다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국 전역이라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서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서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불안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문제라든지 티베트 문제라든지 말이에요. 이어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죽고 60년이 지나 처음 맞이하는 뱀의 해. 북방의 기운이 쇠약해지고 중국은 분열을 준비하게 된다. 이때 조선은 호랑이에 의해 다시 하나가 된다. 허운 스님이 세상을 떠난 해는 1959년입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해는 2019년. 그리고 처음 맞이하는 뱀의 해는 2025년입니다. 그의 예언은 중국의 대란을 전조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방의 기운이 쇠약해진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요즘 북한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국제적으로도 고립되어 있고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은 더욱 폐쇄적이 되었고 경제 상황도 더욱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허운 스님이 말한 북방의 기운이 쇠약해진다는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땅이 갈라지며 도시가 무너지고 비명소리가 온 방을 가득 채운다. 이때 8만 명 이상의 백성이 죽는다. 하지만 고지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거대한 축제가 시작된다. 이 부분은 좀 무서운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축제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즉, 큰 어려움이 지나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중국과 한국의 미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예언을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오래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 하지만
북방의 기운이 무너질 때 하늘에 닿는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르고 그 기운이 폭발하며 중국은 다시 강성해진다. 그러나 그 통일은 평온하지 않다. 남쪽의 섬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하늘을 뚫는 폭발이 전 국토를 불바다로 만든다. 하늘과 땅이 마르고 덕이 없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 장면은 대만과 중국 사이의 충돌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요즘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중국은 대만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만은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만 문제가 큰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허운 스님은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덧붙입니다. 허운 스님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조선은 본래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예에 있는 민족이다. 그러나 운명의 가장 가난한 나라로 떨어졌다. 하지만 하늘과 땅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다시 조선을 부른다.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는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는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일제강점기, 분단, 전쟁.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동양 3국 중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발달한 나라였어요. 한글 창제, 과학기술,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뤘죠. 하지만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허운 스님은 그 모든 고난이 끝나고 다시 일어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내가 죽고 80년이 지나기 전 조선은 다시 하나가 된다. 1959년에 세상을 떠난 허운 스님. 그로부터 80년이 되기 전은 2039년입니다. 즉 2025년에서 2039년 사이가 그가 말한 통일의 시간입니다. 그는 이 통일이 호랑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이 말은 해석에 따라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2034년 호랑이 해에 통일이 일어난다는 해석, 또 다른 하나는 한반도의 지형이 호랑이를 닮았다는 데서 대한민국 스스로가 주도하는 통일이라는 뜻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즉,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허운 스님은 이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조선은 원래의 기운을 되찾는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된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들고 조선의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게 된다. 그들은 이타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는 한국이 통일 이후 경제적 부흥을 이룰 뿐 아니라 정신적인 중심으로도 떠오를 것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중심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놀라운 일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너 스님과 허운 스님 두 사람 모두 큰 혼란을 먼저 겪고 이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 두 예언은 모두 2025년을 중심에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들 안에 숨은 공통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혼란이 먼저 온다. 두 스님 모두 예언의 시작을 큰 혼란으로 정의했습니다. 둘째, 혼란이 지나면 변화가 시작된다. 두 사람 모두 혼란 이후의 부흥을 예언했습니다. 셋째, 그 시점은 바로 2025년이다. 서로 다른 경로로 두 사람 모두 같은 해를 중심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넷째, 통일과 새로운 지도자. 두 분의 예언 모두 한국이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 부분이 단순히 꿈 같은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 이유는 지금의 한국이 이미 문화, 기술, 산업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너 스님은 권능의 지도자가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쫓지 않고 대의를 쫓는 자라고 했죠. 과연 그런 인물이 나타날까요? 이 모든 예언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구원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만든 시대 속에서 등장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침묵 속에서 준비된 이, 대의를 향해 움직일 줄 아는 이, 그런 인물이 어둠을 걷어내는 주체가 됩니다. 2025년이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인지,
그저 또 하나의 해로 지나갈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둠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빛은 반드시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을 외면하지 않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결국 예언의 성취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스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정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모든 일치점들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